기다려왔던 연준의 FOMC 9월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나서 양시장이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소식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지속되고 있고요. 어려운 시장 속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종목과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스타캐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조회상위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보시면요. 일단 1위에는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네요. 계속해서 1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대형주들의 눌림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오늘 삼성전자 다시 한번 신저가 터치가 나오는 구간 속에 있는데요. 이제는 55,000원 선 이쪽 근방에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 SK하이닉스 있는데 오늘 시세는 살짝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강보합권 정도의 시세를 가져가고는 있는데 일단은 하락세가 최근에 좀 짙어지고 있어가지고요. 7월에 신저가가 86,300원을 기록했었는데 여기 주가에 좀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 구간 주면서 88,000원 선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2위를 보시면 양지사가 있는데 어제 소개해드렸던 품절주입니다. 상한가 터치 있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고요. 현재도 5% 정도의 내림세로 집계되는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회상위 리스트 가운데 꽤나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 되고요. 이렇게 좀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 가운데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늘 약간의 급등하는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에서 조금 더 체크해 보시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배터리 종목들도 좀 눌립니다. 배터리 셀 쪽으로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가 나란히 5위와 6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낙폭을 좀 1% 안쪽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조금은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 하락세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7위에는 제약바이오 가운데 좀 대형주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좀 위치해 있는데 이렇게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길을 여전히 펴지 못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실외 마스크 해제 검토라든지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이 있기도 했었고요. 코로나19 분위기가 좀 종식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 특히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이 이렇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조금 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 조금 더 밀리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8위에 오늘 오름세 나타나고 있는데 이 조선 관련 종목도 오늘 분위기 괜찮습니다. 일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3분기 흑자 전환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30년까지 스마트 조선소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다 라는 이런 목표까지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 붙게 되면서 오늘 조선 관련 종목들 가운데 현대중공업 조회상위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9위에는 한국항공우주 있고요. 10위에는 로보티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심상위 리스트에서 조금 더 보실게요. 네, 현재 관심상위 리스트로 넘어와 보시면요. 상승하는 종목이 반, 하락하는 종목이 반입니다. 1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품절주 양지사가 있는데요. 적은 유통 물량 때문에 상한가에 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인데 그만큼 변동성도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을 때 조금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2위를 보시면 개별 이슈 플레이 나옵니다. 화천기계인데요. 슈퍼개미와의 경영권 분쟁 소식 때문에 연이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죠. 여기에 오늘 11월 감사와 이사의 해임한 것까지 올라오면서 현 경영진 그리고 슈퍼개미 간의 표대결이 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분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화천기계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상한가 도달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3위에는 모트렉스 설명드린 자율주행 관련 종목입니다. 4위에는 YTN이 올라와 있는데 어제부터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죠. 이 YTN 같은 경우 이쪽에서도 좀 이슈가 있습니다. 민영화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한국경제신문이 또 지분을 좀 확보하게 되면서 확실히 여기 관측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YTN 같은 경우에도 연이어 상한가 터치하고 있고 잠시 후 특징주에서 이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5위에 로보티즈도 있고 10위에는 에브리봇까지 이렇게 로봇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로봇주가 주목해 볼 만한 테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글로벌 로봇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게 될 경우 한국 로봇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이런 예측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로봇 관련 종목도 최근에 좀 들썩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모터렉스만 말씀드렸는데 6위의 LMS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세 같은 경우에는 확연히 좀 엇갈리는 모습으로 관측됩니다. 대원화성도 오늘 7위에 좀 리스트가 되고 있고요. 금강철강 8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스트아시아홀딩스가 9위에 있는데 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에 어제 상한가 터치했다가 오늘은 하락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동전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상위와 관심상위 리스트들 봤고요. 특징주 3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국민주 삼성전자입니다. 네, 장 초반 국민주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하락하게 되면서 사흘 만에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는데요. 9월에 FOMC를 앞두고 국내외 증시 자체가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했었고요.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난달 29일에 5만 전자까지 5만 원대로 떨어진 모습인데 좀처럼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6만 원 선까지 올라가기가 전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여기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까지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되면서 주가의 상단을 좀 제한하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고요.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 심리는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관측이 됩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최근 삼성전자 흐름을 좀 보시면 대거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까지 6거래일째 매도 이어지는데 오늘 또 물량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1조 원이 넘게 1조 5,42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매수 규모로만 봤을 때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다는 점도 수급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일봉 차트 보시면요. 그동안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모습으로 관측됐죠. 이렇게 7월에 잠깐의 반등 구간이 있긴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낮추더니 결국에는 신저가 부근, 최근에는 이쪽 부근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5만 5천 원 선에도 현재도 하락세 가져가고 있고요. 외국인이 말씀드린 대로 6거래일째 강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를 크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데 좀 힘을 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면 개별 이슈 안고 있는 YTN입니다. 민영화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은 모습인데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대 주주가 어디냐면 한국전력공사의 계열 공기업인 한전 KDN입니다. 이 한전 KDN의 지분 21.43%에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9.52%를 합하면 공기업 지분이 30%를 훌쩍 넘기 때문에 이런 소유 구조 때문에 YTN이 이제 준공영방송으로 분류가 되는 것인데요. 최근에 이 YTN의 최대 주주 한전 KDN이 YTN 지분을 비핵심 자산으로 분류하고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영화 논란에 불이 붙게 되는 이유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 이슈를 더한다면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6일에 YTN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지분을 4.84%에서 5%까지 늘렸는데요. 보유 주식수는 203만 주에서 210만 주까지 늘어났습니다. 일단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로 밝혀졌고요. 한국경제가 지난 2020년에도 YTN의 인수 의사를 한번 피력한 바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두 종목이 함께 엮여서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민영화설과 관련해서 YTN 사측의 의견에서는 사내 논의가 없었다라면서 2년 전과 달리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YTN 민영화 과연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지 추가적인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YTN 일봉 보시면요. 딱히 그동안 움직일 게 없었던 주가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주가 같은 레벨대를 유지하게 되면서 횡보하는 시세였고요. 3,000원 근방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모습, 굉장히 플랫하게 주가가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상승 탄력을 제대로 받게 되면서 어제 오늘 이틀째 상한가 도달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전에도 이미 살짝 출렁임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오름세 구간 높여가더니 오늘까지 상한가 도달, 그대로 신고가 7,560원 터치합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모트렉스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보시면요. 이 정부가 완전 자율주행 레벨 4죠. 노선형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2024년까지 여객 운송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허 등록 기준이라든지 운임, 요금, 사업자 준수사항, 종사 자격까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다는 소식인데요. 2024년까지 레벨 4에 부합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해서 국토부 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좀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2개 안팎으로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선정해서 자율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정말 많이 좀 보실 것 같아요. 급등하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어서요. 이 주봉 보시면요. 확실히 7월부터 좀 상승세가 지속되는 흐름이었는데요. 특히나 이번 달 들어서 이렇게 상승 탄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량도 보시면 확연히 이때부터 좀 높아집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확실히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으로 모트렉스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일단 한 차례 큰 폭으로 들썩인 적이 있어서 신고가 부근 터치는 못했는데 여전히 자율주행 테마로 묶이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온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통통에서 조회상이와 관심상의 리스트들 봤고요. 특징주 3가지 뽑아서 차트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스타캐치였습니다.